제가 이제 알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차이가 있고, 호아타하고 디앙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건 나중에 전 회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시면 여러분들 궁금증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앉아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업계의 베테랑들이세요. 아주 뭐 대단하신 분들이고, 정말로 의사들하고 의료진들하고 정말 혼연일체가 돼갖고 정말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기여하신 게 크신 분들만 오셨어요. 우리나라 최고 베테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기계를 통해서 한국 의학, 더욱더 나아가서는 세계 의학이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통증 또 난치병, 불치병까지 다 커버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고칠 수 있는 그런 기계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통증 치료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을 거예요. 굉장히 뭐 이 성형외과 의사가 쌍꺼풀 코하고 뭐 가슴 수술하고 뭐 이런 의사가 무슨 통증 치료기를 뭐 한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는데 제 경력을 보시면 조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남이 안 하는 데를 뛰어가서 하는 것이 제 특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메디컬 센터에 부과장까지 있으면서 13년 있었습니다. 13년 있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거기서 다 했고, 그 다음에 스텝을 5년을 했고, 중간에 군의관으로 육군 대위로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전문의는 맡고 재건 성형을 하고, 배가 고프다, 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청담동에다 미용 성형외과 병원을 차렸죠. 그리고서 미용 성형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의사로서 제가 가는 길은 아니다. 평생을 성형을 하면서 하는 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다 해서 기도를 빡세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용을 고치고 질병을 고치는 질환을 잡은 게 하지정맥류예요. 그래서 하지정맥류를 대한민국 최초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대한정맥학회를 설립해서 후학들을 양성해서 지금 1,700명의 회원들이 전국에서 하지정맥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치료하는 의사들한테 제 이름을 대서 모른다 그러면 간첩입니다. 그리고 다리 치료를 한다고, 다리 치료를, 혈관 치료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일반 사람들이 림프 부종 환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림프 부종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치병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치병인데, 림프 부종 치료법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끌탕을 하고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프랑스, 뭐 독일, 뭐 미국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근데 제대로 치료한 데가 한 군데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림프 흡입술하고 줄기세포 시술을 접목을 시켜갖고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디앙트를 만나게 된 거예요. 디앙트를 만나고 부종이 빠진다 해서, 부종이 빠지면 저는 돈 뭐 높은 건 낮은 거 비싼 거 안 가리고 무조건 삽니다. 그래서 했더니 부종이 기가 막히게 빠집니다. 야, 이 기계면은 내가 림프 부종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겠구나. 림프 부종 환자한테 정말로 새로운 굿뉴스, 복음이 되겠구나 하고선 샀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장기적인 효과는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 회장님하고 계속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후에 뭐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구 중에 있고, 어쨌든 디앙트를 소개시켜준 전 사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디앙트를 하다 보니까 통증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통증도 좋아진다는데, 통증은 제가 통증의학과 의사가 아니니까 치료를 안 했어요. 림프 부종만 했어요. 처음에 기계 들어왔을 때. 그런데 통증이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통증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확실하고 장기적인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성형외과 의사가 통증 치료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야, 이게 통증이다. 이 난치병 치료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난치병에도 또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아토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쿠키뉴스에 이제 그 녹화를 했는데, 그 아토피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디앙트 호아타, 이 호아타 요법으로 가능하다. 그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치료한 예도 있고. 그러니까 호아타 디앙트가 뭐 아토피를 고쳐? 이거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생리적인, 전기 생리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지만 성형외과 미용 성형은 안 하고 이상한 길로 빠진, 어떻게 보면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호화탈은 어떤 거냐? 호화타가 어떤 거냐? 화타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국의 유명한 명의, 그거보다는 저는 호화타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H, high voltage, 고전압이죠. O, operating, A current. A current라는 건 영어로 A자가 들어가면 없다는 뜻이에요. 거의 커런트가 없다. 나노 커런트 레벨이다. 그 다음 T, treating, appliance. 그래서 고전압을 이용한 미세전류 전기 충전 방식의 통증 치료법이다. 그래서 호화타 요법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호화타가 상품명일 수도 있지만 요법으로서 하나의 자리매김을 하자. 그래서 High Voltage Operating A Current Treating Appliance입니다. 그거의 약자입니다. 전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회장님 동의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고, 자, 그러면 저기 여쭤볼게요. 하이 볼티지로 해서 치료하는 기계가 지금 현재 의료기기 역사상 있었습니까? 3000볼트로? 다 지금 베테랑 사장님들 오셨는데 없다고 그래요. 3000볼트로 때리는 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병원에 텐스 10세대 있었는데 물리치료실에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신경외과, 정형외과 놓고 뭐 관절 수술, 뭐 로보닥도 갖다 놨었어요. 제가요. 다 퇴해버렸어요. 필요 없다. 이 호화타라는 건 기가 막힌 기계다.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세포는 배터리라는 개념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포는 배터리다. 배터리, 디앙트, 호화타 이런 거는 세포 충전기다. 그래서 9V, 9%밖에 안 남은 이러한 전지 같으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95%를 올려주는 기계다. 자, 여기 이게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는데, 이거 S10 며칠 전에 제가 뽑았어요. 근데 이거 전지 없으면 아무리 S10 할아버지라도 작동 안 하죠. 그죠? 맞죠? 우리 세포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세포 전기 떨어지면 아무리 비상하고 IQ 250, 300 돼갖고 아인슈타인 이상으로 천재라도 작동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바로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예, 보시면, 근데 여기서 제가 림프 부종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전 디앙트를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이 이론이 림프 슬러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림프 슬러지가 뭐냐? 찌꺼기, 뭐 슬러지, 뭐 그런 거예요. 림프 슬러지가 한의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담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담인데 영어로는 플램이라고 해요. 플램, P-H-L-E-G-M. 발음은 프렘입니다. G가 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림프 슬러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담 들었다 그런 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플렘, 찌꺼기라는 뜻이에요. 림프 슬러지가 세포주에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니까 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진통제, 소염제, 스테로이드, 뼈주사라는 거죠. 호르몬제, 항암제, 면역억제제, 항생제 이런 걸, 항히스타민제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은 약으로 중독된 사람들은 림프슬러지로 꽉 차 있더라. 그래서 병이 날 수가 없다. 병원 가면은 근데 할머니가 병원 가면 A병원, B병원, C병원 갖고 매일 약을 서너 개씩 처방받으니까 아침에 먹으려면 이 컵으로 하나 가득을 먹어야 돼요. 약은 근데 독이에요. 그리고 이거 약들이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전부 다 림프 슬러지를 만들어서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더라. 제가 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제가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림프 슬러지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백내장이에요. 백내장은 뭐야? 눈에 렌즈에 백태가 낀 거가 백내장인데 그게 림프슬러지예요. 그럼 파킨슨은 뭐냐? 파킨슨은 세포의 이 뇌세포의 이 자이냅스 신경절 연결부에 뭐가 쌓인 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꽉 차. 베타 아밀로이드 림프슬러지의 성분입니다. 그리고 근육통에 제일 많은 림프슬러지는 뭔지 아세요? 락틱 애시드예요. 젖산이에요. 젖산이 주떡처럼 돼갖고 물이 빠지고 걔는 끈적끈적해서 림프로 순환이 안 돼. 림프 순환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림프 순환에 있어서는 제 자신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림프 순환이 안 된 병이 나는 거예요. 슬러지 차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림프 슬러지 해결하는 방법 없어요. 현재까지 없었어요. 저는 그거를 발견을 한 게 디앙트 호화타 요법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제가 이제 하는 수액이 특수 수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치료하는데 맞다. 환자한테 옳은 일이다. 저는 그게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질병 발생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세포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병이 생긴다. 세포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 세포 스트레스는 무지무지하게 여러 가지 있어요. 당뇨가 있다, 뭐 통풍이 있다, 무슨 뭐 류마티즘이 있다. 그래서 대사질환, 그다음에 자가면역질환. 지금 우리 현대의학에서 대표적인 불치병이 뭐예요? 자가면역질환하고요, 암이에요. 근데 자가면역질환은 환자가 왔을 때 뭐를 때리냐 하면은 스테로이드를 완전 중독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안 되면은 비장 적출수를 해요. 그리고 안 되면 항암제 쓰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환자는 사망합니다. 죽습니다. 그게 자가면역질환 치료의 현주소예요. 지금 대학병에서 다 하고 있는 게. 그럼 항암 치료는 어떠냐? 항암제로 그냥 갖다 쏟아 버요. 방사선 치료해요. 그럼 정상세포 다 죽어갖고 환자는 죽게 돼 있어. 항암 치료의 효과가 10%에서 20% 생존을 시킨다는 통계는 나와 있지만, 그럼 나머지 환자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 환자는 다 죽는 겁니다. 암 걸리면 죽는다는 공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정상세포 다 죽여버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의학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세포 스트레스는 뭐 이 수맥파라든지 뭐 전자파라든지 고전압 전선 밑에 암이 많이 발생된다, 이런 것도 다 세포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 정신적인 세포 스트레스도 되고, 그다음에 염증, 그다음에 무슨 뭐 대사질환, 이런 것 모든 것이 세포 스트레스. 세포 스트레스는 세포가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주는 요인들이 다 세포 스트레스인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세포 내에서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가 떨어져 갖고 ATP 생산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올게요. 세포의 전기가 떨어져요. 막전기가, 멤브레인 포텐셜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멤브레인 포텐셜이 떨어지면 막전기가 감소되면은 이 왔다 갔다 이온 체인지가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미세순환이 감소가 돼요. 맑은 물은 그런 대로 도는데 미세순환이 감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위에 림프 슬러지가 축적이 됩니다. 림프 슬러지가 축적이 되면은 세포 간에 소통이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면역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염증이 발생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3대 균이 있죠. 바이러스, 박테리아, 펑거스, 곰팡이. 이런 염증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염증 발생이 되면 나중에 남은 건 섬유화 반응이 일어나요. 섬유화 반응이 뭐예요? 딱딱해지고 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로 그냥 개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버리니까 이 병이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다가 병원에 가면 무조건 딥다 항생제 주고 약 주니까, 약은 무조건 독이에요. 약이 절대로 사람 생명 살리는 거 많지 않아요. 약은 독인데 독을 갖다 쏟아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 스트레스 더 심해지니까 A병원 간데 안 나. B병원 갔더니 스테로이드 또 딥다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어떤 작용을 하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디앙트 호아타라는 이런 호아타 요법에 이 개발된 이 기계는 뭐냐 하면은 일렉트론 도너예요. 전자를 주는 기계인데, 스테로이드는 어떤 작용이냐면 일렉트론 스틸러예요. 잡아 당겨요. 그래갖고 이게 내가 아파요, 나 죽겠어요, 난 세포가 난 죽겠어요, 난 배고파 죽겠어요, 난 에너지 없어요, 그러고 막 아우성 치는데, 시끄러 이 자식아, 시끄러, 대뇌 전달 안 해줄 거야, 너는 그대로 있어. 그럼 세포 어떻게 해요? 세포는 죽어요. 근데 아픈 통증 전달이 안 되는 게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가 치료입니까? 치료가 아니에요. 세포를 죽이는 거지. 세포를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치료를 하고 있는 게 스테로이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를 안 쓰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방법을 제시하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나는 호아타 요법이 대안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효과는 쭉 넘어갈게요. 화학 효과, 케미컬 이펙트가 있어서 1차 화학 반응으로 이온의 재분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제 디앙트 호아타 시술할 때 보면 통전통이 생깁니다. 통전통이 생기는 거는 림프 슬러지가 녹으면서 이오니제이션이 돼갖고 거기에 전기가 통하면서 아픈 거예요. 그게 1차 화학 반응, 이온의 재분포가 일어날 때 아픈 거예요. 통증이.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통, 유치, 무통, 무치입니다. 제가 맨날 떠드는 거예요. 유통, 유치. 아프면 치료가 되고 아프지 않으면 당신은 치료 못한다. 아픈 거를 행복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 2차 화학 반응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학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진통 효과가 있는 생성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 때 세포는 하나의 소우주인데 자체적으로 힐링시킬 수 있는 오토 힐링 프로그램 다 심어놨는데 의사들은 그걸 다 죽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전자기 효과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개발될 기계에서 이제 적용되는 이론이고요. 그래서 전류가 들어가면 전기화학 반응에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 에노드 쪽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 체질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프로테인 리퀴팩션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림프 슬러지가 전부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녹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티슈 서프닝. 그러니까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역치가 감소되고 자극 효과 있고 통증 유발시키고 혈관 확장되고 국소 충혈이 되고 출혈 효과가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전기 치료의 핵심적인 이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에 다 나와 있고 무지하게 많은 수많은 학자들이 다 검증을 거쳐서 논문이 돼서 다 나온 겁니다. 제가 공부한 게 아니고 그래서 다 공부를 보면 다 나오고 그리고 분자 수준의 전기화학 효과는 어떤 거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생산 증가가 5배가 일어납니다. 그건 닥터 챙이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효소 활성이 촉진화가 돼요. DNA 신테테이즈. 이게 뭐예요? DNA를 합성한다는 건 뭐냐면 재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핵에서. 뉴클레어스 레벨에서 DNA가 재생이 되고 사이트레드 신테테이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효소들이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아주 기분 좋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슘 이온 활성화가 되니까 근육통 이런 거 다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혈부, 우리 피는 음전화를 띠고 있는 거예요. 양전화를 띠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체액의 반발 원리를 이용해서 플러스는 반발, 마이너스도 반발되니까 부정 감소 효과가 있는 거고 근육의 펌프 작용 증진으로 정맥순환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부정이 빠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항균 효과가 있어요. 미생물 생장 억제하고 세균 생장 속도 저하하고 미생물의 호메오스테시스 균형이 깨져버리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디앙트 호아타 요법으로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는 게 대상포진, 바이러스 질환의 대표적인 거. 대상포진 후유증, 통증 그거 아무도 못 고쳐요. 지금 통증이 약간 날구기는 제 선배, 후배들이 있는데 저는 웃어요. 호아타 5분 되면 다 없어지는데 바보. 이런다고. 대상포진 지금 막 그냥 바이러스 되어서 막 염증이 생겨갖고 그냥 막 물집 잡힌 것도 그 자리에서 통증이 90%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치료하고 있는 게 에이즈 환자 제가 치료하고 있어요. 에이즈 환자 바이러스 타이터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히 상상이 안 되는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제가 그걸 증명해 보일 거예요. 근데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갖고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만 그러면 텐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ICT하고. 텐스는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패치가 되게 돼 있어요. 의료기기법 제가 알고 있는 법으로는 패치가 없으면 텐스로 인정을 못 받아요. 의료기기 생산 허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패치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AC 커런트를 돌려주는 거 막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자 전기의 성질을 보자고. 전기는 어떻게 돼요? 저항이 제일 적은 데 최단거리로 가요. 그죠? 그러면 패치를 잘 붙여야지 효과 있는 거예요. 딴 데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이 텐스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패치를 잘못 붙여놓으면 하나도 효과 없어요. 지들끼리 그 패치 세면 왔다 갔다 하지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전기 성질이. 그래서 텐스는 제가 갖다 버렸다 그랬죠. 그 다음에 페인 모듈레이션은 아까 이오니제이션 돼갖고 뭐가 나온다 그랬죠? 이온 엔자임이 되게 활성화되고 그래서 베타 엔돌핀, 엔케팔린, 시로토닌, 노에프레브린, 도파민, 아드레노콜티컬 호르몬 방출이 촉진이 되는 이게 뭐예요? 엔돌핀, 엔케팔린이 뭐예요? 마약보다 더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그게 자기 몸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 모듈레이션 되는 겁니다. 이게 전기 생리학에 딱 나오는 겁니다. 제가 떠드는 게 아니고 다 이미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의학자들이. 그 다음에 티스 힐링, 조직 회복에 기가 막힙니다. 골절된 거 지금 정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골치 아프는 게 뭔지 알아요? 난윤이에요. 난윤이요. 뼈가 분질러졌는데 순환이 안 돼갖고 안 붙어. 그 사이에 림프 슬러지가 꽉 껴갖고 파이브로 티슈, 섬유 조직으로 꽉 차. 평생 환자는 아파서 그리고 고질병이 되고 교통사고 환자들 중에 그런 게 많은데 안 붙어. 근데 얘를 갖다 주면 그냥 3배 이상 빨리 낫고 부종 쫙 감소되면서 쫙 붙어요. 뼈끼리. 그거가 현대의학에서 해결 못하는 걸 다 해결한다. 림프순환 촉진시키고요.
그 다음에 세포 이동 증식 활성화로 치유 촉진. 그러니까 치유력을 3배 내지 5배 상승시켜 준다는 게 대단한 거고, 그게 인체 구성 보자예요. 우리 몸은 60 내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는 아톰, 원자, 분자, 마크로모레큘, 고분자, 올가넬, 그 다음에 소기관, 세포, 그 다음에 티슈, 조직, 그 다음에 대기관, 시스템 해서 바디가 되는데 70조 개, 70조 개 어떻게 소통하겠어요, 애들이? 다 신호로 소통하는데 전기 신호로 거의 다 소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 신호는 크게 신경 전도가 대표적인 전기 신호고요. 그 다음에는 호르몬으로 인한 화학적인 신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르몬 치료 받잖아요. 타이로이드, 갑상선 뛰어나와서 타이로이드 호르몬 주는 건 타이로이드 호르몬 안 주면 이 사람들 이상해지죠. 모자라니까. 그리고 당뇨병 있을 때 인슐린 주사 맞잖아요. 그럼 인슐린 주사 맞으면 각 세포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양리작용이에요. 그래갖고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겨우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은 오토힐링 시스템이 다 있는데 약으로 줘갖고 하니까 약을 너무 과량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인슐린이나 이런 거 과량으로 하면 저혈당에도 빠지지만 더 이상 팬크레아스, 췌장에서는 더 이상 인슐린 생산 안 합니다. 그게 피드백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독성 물질이나 이 독은 피해야 된다. 대표적인 독이 뭡니까? 뭐 미세먼지도 독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먹는 약들이 다 독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항암제, 방사선 치료, 스테로이드 이런 게 다 독이에요. 독을 주는 거예요. 독을 이용해서 치료한다 그러는데 독을 이용해서 치료 성공률이 낮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세포는 이제 그렇게 소통하는 게 다 전기적으로 봤을 때 세포하는 게 다 전기 생리학적인데 세포의 전기는 어디에 있냐? 셀 멤브레인이 뭐예요? 세포막에. 세포막에 컨덴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전기가 꽉 차 있어요. 세포막 사이. 그래서 이제 노벨상 쪽으로 이제 가보면 1931년도에 그 닥터 오토 바로브르가 발표를 했어요. 전기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100mV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마이너스 90에서 100mV 되는 게 하트예요.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안 생겨요. 전기가 충만했을 때는 암세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 그 이유 금방 아세요. 마이너스 30, 50일 때는 뭐예요? 셀 액티비티.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프기 시작해요. 나 죽겠다. 신호 보내는 거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세순환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만성병으로 가고 만성 피로가 생겨 환자들은. 그리고 자 캔서 보세요. 캔서. 암은 마이너스 15, 20mV.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세포가 죽는 건 다 방전이 된 상태다. 전기 생리학적으로 봤을 땐. 세포의 전기가 다 고갈이 된 거다. 그리고 1963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건 뭐냐면 전기는 소디움하고 포타지움, 나트륨하고 포타지움 칼륨하고 이렇게 이온 변화해서 전기작용이 있다 해서 노벨상 받은 거예요. 이게 다 노벨상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럼 전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루러 현상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RBC, 그러니까 적혈구가 이렇게 가서 타타타닥 붙어버려요. 근데 전기가 충분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난 배 안 고프고 튼튼해 그러면 서로 친하지 않아요. 나 혼자서 살 수 있어. 그래서 충만한데 없으면 지네끼리 붙어요. 우리 어렸을 때 춥고 배고프고 겨울에 따뜻하게 안 되면 친구들끼리 학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붙었잖아. 난방도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땐. 그죠? 그런 식으로 세포는 자기가 전위가 떨어져 있으면 서로 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 루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전 현상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뇌경색이 되고요. 혈전 현상이 되고 피가 피떡이 생겨갖고 막혀버리면 심장마비 오는 거 별거 아니에요. 사람 살고 죽는 거. 근데 에너지가 떨어지면 혈전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 루러 현상은 현미경 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이 떨어져 있다.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게 세포 밖의 외액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세포 사이는 확대하고 보면 세포 사이에는 바닷물 같은 게 다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0조 개
세포들이 다 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세포 외액이라 그러는데 거기 이온 전기 현상이 일어나고 산소 호흡이 일어나고 영양대사가 일어나고 노폐물 배설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림프 슬러지가 차버리면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세포는 고사해서 굶어 죽는다. 지금 암 치료하면 암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환자들 다 굶어 죽는 거예요. 항암 치료하면 먹지 못해요. 입안이 다 헐어버리니까. 암 환자 왜 죽는지 알아요? 암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 굶어 죽는 거야. 항암 부작용으로.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곡기 떨어지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죠? 굶어서 장사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곡기를 주면 암 치료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점점 떨어지면은 배터리가 다 나가면 나쁜 거예요. 거기 나오는 증상 보죠. 증상 보면 통증, 급성 통증, 만성 통증, 만성 피로, 두통, 오심, 수면불량, 우울증, 어지럼증, 피부 트러블, 소화 안 돼, 인지력, 나 누군지 못 알아봐, 아동 행동장애, 신경마비, 감각이선, 생리불순, 생리통. 하여튼 무조건 나쁜 거는 다 생길 수가 있어. 세포가 제대로 기능 안 하면 다 병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럼 보자. 호화탄은 뭐예요? 음전화 충전기다. 일렉트론이 음전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음전을 띠는데 호화타 치료요법 기존의 특허가 뭐냐? 특허가 뭐냐? 여지껏 기존으로 없었는데 얘가 왜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났냐? 특허가 뭐냐? 1500에서 3000볼트로 때린다. 넣어준다 이거야. 넣어주는 거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세포가 빨아들이는 거야.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하이 볼티지가 특허예요. 하이 볼티지. 그 다음에 엑스트라 로우 커런트로다. 150에서 800 나노 암페어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보자. 스킨의 일렉트릭 레지스턴트를 보자 말이야. 스킨을 통과하는 거는요, 볼티지가 낮으면은 전기 백날 갖다 대봤자 안 들어가요. 피부가 이게 보통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피부 저항을 극복하고 제가 문헌 고찰을 다 해봤더니 전기를 체내에 충전시키려면 최소 역시 500V 이상이 돼야 된다. 500V면 우리 쓰는 거 220V잖아요. 그죠? 500V 이상이고 세포 파괴를 일으키는 2만 볼트 이해해야 된다. 그죠? 2만 볼트 넘어가면 그냥 죽습니다. 그 사이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자, 보자. 그럼 어떻게 올리느냐? 그건 스텝업 트랜스포머라는 구조가 있다. 제가 구조는 잘 모르니까 이따가 전화장님한테 여쭤보시고. 자, 보자. 스텝업 트랜스포머가 뭐냐? 이거 뭐 로우 볼티지 하이 커런트가 들어오죠. 여기 꽂았잖아. 220V야. 이 220V 들어와요. 근데 이쪽에다 딥다 그냥 코일을 딥다 막 감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이 볼티지 로우 커런트가 되는 거예요. 이론은 간단해요.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분야인데 제가 컨셉만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궁금하면 이따가 이제 우리 회장님께 여쭤보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감전되는 게 뭐냐 이게 감전돼. 야, 3000V면 감전돼서 나 죽는 거 아니야? 안 죽어요. 여러분들 옷에 이렇게 정전기 발생해갖고 따끔하죠?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 몇 볼트쯤 돼 보여요? 모르시죠? 2만 볼트. 여러분들 정전기 찌직하고 옷 갈아입고 털옷에 잘생기죠. 옛날에 정전기 발생시킬 때 털옷에다 막 이렇게 빛 이렇게 하면은 찌직했어요. 그 2만 볼트예요. 2만 볼트인데 이거 옷에 감전돼갖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3000볼트. 중요한 건 커런트다. 전류다. 근데 전류 이 도표를 보면 자, 10에서 20 mA입니다. 우리 기계는 나노암페어입니다. 나노는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50 mA가 되면은 이렇게 된다. 가신다. 50 mA. 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펙들을 잘 보시면은 일반 물리치료기에 보시면 마이크로 암페어 다닐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나노예요. 1000분의 1.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3000V지만 나노 암페어다. 자, 그러면 음전화 충전요법은 어떤 뜻이냐? 통증이 최고다. 통증 감소. 그리고 세포 재생 효과가 있다. 부종 감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 제가 이 시카고의 그 림프 부종 환우의 초청으로 제가 이 호화타를 들고 갔어요. 가방에 넣어갖고. 조그마니까 둘둘둘둘 싸갖고 가서 시연한 거예요. 여기 보시죠? 사진에 보시면 여기가 림프 부종 환자인데 여기 X 표시한 데를 쫙 오분을 했어요. 쫙 빠지고 요 빨개진 거 보이세요? 빨개진 거? 빨개진 거는 이 호화타 치료하면 빨개집니다. 피부가.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기가 막히게 빨리 좋아진다. 효과.
자, 이쪽을 또 치료했어. 다른 환자, 요 아줌마 같은데. 해줬어요. 빨개지면서 쏙 들어갔죠. 그래서 부종 감소 효과는 기가 막히다. 단, 림프 부종 환자에서는 오래 가지를 않는다. 그런 게 지금 이제 제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 회장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인데요. 요게 뭐, ascending carotid artery입니다. 올라가는, 심장에서 올라가는 상경동맥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스트릭처가 와 있어요. 오그라져 붙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했더니 이렇게 넓어졌다. 이거는 스텐트를 넣을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못 집어넣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됐다는 케이스가 있고, 그건 제 케이스가 아니고 회장님 케이스고, 그 다음에 아이오나이징 페인이 있다는 거. 아까 림프 슬러지가 녹으면서 갑자기 그 이온들의 그 교환이 굉장히 활발해져 갖고 그런 페인이 있다. 그런 거고, 림프 슬러지 녹일 때 일반 물리치료하고 다른 점은 뭐냐? 일반 텐스는 50에서 150mA, 그리고 호아타 디앙트 요법은 150에서 800 나노암페아, 미세전류 중에 초미세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패드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페니트레이션은 얘네들이 아까 패치 둔다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심부 조직에 치료를 못 하는데, 이 기계는 심부 조직, 간, 그 다음에 췌장, 폐, 심장 다 들어갑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심장이 우리 김영균 대표가 이제 소개해갖고 아파트 바로 옆집에 사는 아가씨가 왔는데 심장 비대증으로 대학병원 가서 진단 받았어요. 심장이 커졌으니까 너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데 치료법이 없잖아. 심장이 커져갖고.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 몇 차례 했어. 그리고 다시 그 병원 갔더니 심장이 정상 사이즈가 됐대. 얘가 좋아갖고 계속 오는 거야. 치료할 땐 되게 아픈데 심장이 그냥 정상 사이즈로 확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심장이 커져, 심장 비대가 이따만큼 커졌는데 그냥 정상이 됐어. 그래서 언제 또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년 뒤에 그래. 해줄 거 없다고. 그래서 당연하지. 해줄 거 없지. 정상이 됐으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페인 컨트롤에 있어서 일반 텐스는 하루 가면 많이 갑니다. 효과가 일주일 이상 갑니다. 10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재생, ATP 프로덕션, 세포대사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5배 늘어나기 때문에 재생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계는 전무후무하다. 제 친구인데요. 구하나서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 되죠? 이거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오, 이 눈 안 감아지죠? 이거 안 감아지죠? 입술 찌그러졌죠? 자, before. 근데 after 볼게요. after. 12월 22일 날 처음 왔어요, 저한테. 근데 2월 15일, 6주 후에요. 자, 볼게요. 동영상 볼게요. 자, 이거는 여기다 그냥 갖다 댔어요. 여기 몇 군데 안 돼요. 귀 앞에 하고. 자, 이거 보세요. 5, 2 하는 게 이거 다 양쪽 다 틀어도 돌아가지. 그지? before. 이거 찌그러진 거 하고 이쪽하고 오른쪽 왼쪽은 before, 오른쪽은 이거는 이제 급성 구안화사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구안화사가 다 고쳐진다고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구안화사를 전문으로 보는 병원에서 이 시술하면 논문이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오래된 것도 저는 좋아진다고 아주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신경 재생이 되고, 중요한 게 이제 그 신경하고 같이 물리면은 얘가 마비가 되면 여기가 마비돼서 움직일 때 눈이 깜짝거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가장 큰 합병증이거든요. 그것도 저는 풀어진다고 믿고 있는데 케이스가 없어서 아직 못했어요. 그건 뭐냐? 이제 왜 그러면 이 기계가 효과 있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의 기전에 의한 거다.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전위가 높은 쪽에서부터 낮은 쪽으로 전기를 이동시키는 힘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이름을 줬는데 일렉트로 트랙션 개념이에요. 전인 현상이에요. 세포가 난 배가 고파서 저쪽에 막 그 3000볼트로 너무너무 음전화가 많아 그걸 잡아 당기는 현상을 일렉트로 트랙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렉트로 트랙션 이 통전 현상, 전인 현상이죠. 전인 현상의 전인도가 많을수록 통전통은 커져요. 그러니까 세포가 많이 방전됐을 때 많이 잡아당길수록 아픈 거는 심하다. 그래서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T, MRI보다 100배 이상 정확하다는 거예요. CT, MRI는 정지 영상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로 트랙션 세기와 병의 중증도는 비례한다. 세포가 망가진 정도 많이 당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본 마찰음이 생겨 프릭션 포스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얘네 세포들이 쫙쫙 이 전기를 잡아당길 때 이게 스프루브가 매끄럽게 지나간 데는 다 정상이고 탁탁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마찰음이 생겨요. 빨리 하면 지직 소리가 나요.
이건 조금만 이제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마찰음이 가장 센 데가 가장 나쁜 데다. 그러니까 거기가 트리거 포인트인 거예요. 트리거 포인트에 가서 넣어주면 그냥 환자는 그 자리에서 아파요? 원장님 이건 너무 이상한데 이거 혹시 야, 나 주사도 안 난다. 이거 진통제 놓은 거 아니야? 무슨 진통제냐? 이거 대기만 했는데 그건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아프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충전하게 되면 통증이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아타 디앙트의 적응증은 뭐냐? 전이가 떨어져 있는데 모든 것. 전이가 떨어져 있는 건 뭐예요? 이꼬로 병이 난 부분. 이꼬로 세포가 병든 곳. 이꼬로 방전된 곳. 그죠? 각종 통증, 골절 부위치, 피부 궤양 있는 거. 욕창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 욕창 환자가 오다가 안 와요. 비싸서 그런지 어쨌든 안 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장기 질환. 내부 장기 질환 잠깐 말씀드리면은 내부 장기 질환 지금 갑자기 급성 위경련이 오는 환자가 왔어요. 우리 병원에.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내과도 없고 저쩌고 그래? 그러면 내가 1분 동안 치료해 줄 테니까 그것만 참아봐. 그리고 배에다 경련이 일어났는데 딱 만져보니까 돌덩어리처럼 위경련이 일어나서 아주 돌덩어리예요. 거기에 1분 딱 했더니 아파서 죽는 통전통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1분만 참아 그리고 딱 해줬는데 1분 후에 딱 띄고 딱 만져봤더니 경련이 싹 없어져. 지금도 아프니? 하나도 안 아픈데? 됐어 끝. 치료 끝. 이러고 놀라서 갔어요. 정말이에요. 그 순간적으로 그냥 경련이 일어난 거 푸는 건 최고입니다. 더 이상 뭐. 그 다음에 파킨슨병. 자, 파킨슨병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은 이 기계를 사갖고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1년 했는데 처음에 오실 때 휠체어 타고 오셨거든요. 1년 지난 다음에 마라톤 완주했어. 41.195km 마라톤 완주했다고 자랑을 해요. 그게 저기 그 춘천 마라톤 춘마 거기에 춘마하고 파킨슨 치면은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근데 주치의를 희명기라고 내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파킨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잘못하면 내가 혼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도 있고 그다음에 안과 질환의 황반변성 7명 치료했는데 지금 깨끗합니다. 황반변성 불치병인 거 아시죠? 그다음에 암 환자 면역력 증강 자신 있는데 조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염증이 있는데 염증 났습니다. 아까 바이러스 질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응증은 무지무지게 많다. 그다음에 호아타 요법에 3대 기능이 있어요. 진단, 치료, 재생이에요. 오케이? 진단은 CT, MRI보다 수십 배 더 정확하다고 그랬고 치료, 그다음 재생. 반복적으로 치료를 쭉 하다 보면 다 낫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 뛰어갑니다. 처음에 왔을 때 휠체어 타고 오는데 디스크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 다 됩니다. 근데 얼마나 해야 돼요? 나도 몰라요. 가장 이상적인 기계는 뭐냐? 수술하지 않고 통증 없어지면 최고죠. 그죠? 그 다음에 단시간에 통증이 빨리 좋아지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 통증 한번 치료받고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게 최고고, 사용 후에 부작용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부작용 없는 기계 최고. 그 반복 사용 시 재생 효과가 나타나는 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대. 치료할 때 뭐 너무 복잡하면 못 해요, 일반 사람. 소모품이 들지 않고 관리가 쉬운 기기. 이거는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환자한테는 최고입니다. 돈이 적게 드니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기종은 호아타, 디앙트, 사이루스가 있는데 호아타, 디앙트, 호아타는 수출용이고요. 지금 현재 오늘까지는 디앙트는 판매 가능하고 사이루스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펄스가 들어갑니다. 호아타, 디앙트는 펄스 방식은 아니에요. 펄스 안 집어넣어요. 근데 여기는 프리퀀시 테라피, 파동, 쉽게 얘기하면 파동 치료, 파장 치료로 새로운 필드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른 분야인데 조심스러워서 암성 통증 전문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루스는. 그거는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게 뭐냐면 호아타의 약자는 고전압을 이용한 미세전류, 극미세전류의 통증 치료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상입니다.